그때 당시에 그래도 뭔가 강등을 당한 키 포인트가 뭐였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과거니까.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도 85분에 골을 먹고 비긴다는 보조 밑으로 골을 먹고 비기고 이런 경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뒷심이 좀 약간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승점을 조금 못 쌓아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을 당하고 나서 전남이 안 남기로 했어. 네. 이유는 뭐였을까? 나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키워준 구단인데 치사하게 강등하니까 도망을 가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는 K1에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남에 이제 3년 차거든요. 그때가 좀 다른 팀을 가서 색다르게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딱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K1에 더 남아서 너를 더 보여주고 싶으니까 사실. 네, 그게 최대한 제일- 높은 무대에서. 네, 그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네. 이제 그러면서 많은 링크들이 떴었어. 포항도 떴고, 뭐 수원 삼성도 떴고, 막 이런 이적설이 나왔는데 네. 인천을 선택하게 됐잖아. 네네. 최악의 선택을 한 거지. 네, 뭐. 왜 인천을 선택하게 된 거야? 일단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 일단 제가 제주를 가기로 했었어요, 사실. 제주로 가자라고 했는데 다시 포항이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제주는 제가 싫다 했었어요. 섬이고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 원정 왔다 갔다 하고 막 맞아, 이런 게 그게 되게 힘들어. 굉장히 이제 선수들도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포항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마지막에 좀 포항으로 틀었죠. 근데 이제 포항 가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1월 2일 날 메디컬 테스트를 보러 확정이 났었어요. 와라, 이제. 네, 와라고 해서 이제 팀이 드디어 결정이 났구나 라고. 그때 한 12월 연말이었어요. 아직 그때까지도 팀을 이제 하고 있었고, 메디컬 테스트를 보라고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빠그라졌다고. 와, 그때 심정이 너 벌써 제주를 거절한 상태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포항에 너무 가고 싶었던 팀이었고, 사실. 근데 빠그라졌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붕 떴어요, 제가 사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팀을 찾고 있었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 감독 안데르센 감독님이 저를 좀 많이 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인천에서. 네, 인천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인천이라는 팀도 되게 좋은 팀이고 수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의미에서 가보는 게 좋겠다. 낫겠다 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천을 갔는데 네. 프리시즌 때 되게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막 해트트릭도 꽂고 네네. 엄청 좋은 출발을 했다 프리시즌 때. 네네. 이 얘기가 있었어. 네. 근데 인천으로 이적을 하고 사실 뭔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잘 안 나왔고 네네. 좀 안 풀리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왜 그랬던 것 같아? 일단은 주축 선수들이 많이 다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주축으로 이제 뛸 수 있는 선수가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무고사 선수 다쳤고 준재형도 다쳤었고 뭐 창진이도 다치고 재성이 형도 다치고 다 다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안 다치고 이제 경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프리시즌에 이제 맡았던 선수들하고 그런 케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시즌 때 다 자같이 맞췄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버리니까. 다 당했어요. 절반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을 맞는 선수도 없고, 뭐 저 스스로도 플레이에 대해서 정말 좀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저 사실 먹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 인천이라는 팀이 이제 클럽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좀 음식 같은 경우도 선수 스스로 이제 해결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건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인천이 클럽하우스를 만들었잖아. 네네. 프로 선수에게 클럽하우스란 어떤 의미야? 좀 편안하게 축구도 생각하면서 쉴 수 있는 안식처? 그리고 뭔가 거기서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있고 없고 차이를 좀 많이 느꼈어, 인천 갔을 때. 엄청 느꼈어요. 왜냐면 빨래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직접 했었거든요. 저 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놀라긴 했어요. 사실 프로팀에서 내 스스로 챙겨서 나간다? 그것도 좀 많이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도 시민 구단이었잖아, 네네,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그런 게 약하긴 하네. 네, 좀 많이 힘들었죠. 프로면 사실 뭔가 유니폼도 다 알아서 빨아져 있어야 되고 네.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거기 갔는데 갑자기 이거 씨가 내가 다 해야 되네.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네. 네, 전남에 있을 때는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라카에 다 이렇게 넣어주고 했었는데 적응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또 나가게 됐잖아. 감독님이 나가게 되고 임중용 감독 대행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너가 이제 막 부상도 많았고 네. 이러면서 뭐 명단 제외도 당하기도 하고 네. 왜 그랬던 것 같아? 왜 이게 인천에서 뭔가 부상도 많았고 네. 좀 안 풀렸는데 아까 그 주전 선수들이 빠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너 스스로는 또 어떤 부분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몸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프로 선수라면은 좀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살다 보니까 먹는 거나 자는 거나 그런 휴식 같은 거를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전남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규칙적인 생활도 많이 했었고 하는데 이제 나와서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슬럼프에 좀 뭔가 슬럼프에 좀 빠졌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인천이 끝나고 이제 2019년 6월에 포항으로 이제 임대를 가게 됐어. 네. 그때 임대를 가기로 결정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였어? 그때 이제 안데르셀이라는 감독님이 나가고 유상철 감독님 오셨거든요. 근데 그 유상철 감독님께서 제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때 같이 전남에 있었던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잘 알고 또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좀 많이 힘들었던 거를 또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좀 더 나은 팀에 가서 너의 꿈을 더 펼쳐라. 오히려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네, 배려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덕분에 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항을 갔는데 네. 힘든 기간은 여전히 이어졌어. 네. 저는 그러니까 갔는데 뭔가 막 이렇게 골도 안 들어가고 네. 막 이랬는데 또 신기하게 마지막에 네. 울산현대와 최종전에서 네. 갑자기 또 국가대표 김승규 선수가 네. 너한테 공 던지네. 그래서 네가 이제 그거를 뺏어서 득점을 하게 됐잖아. 네, 네. 그럼 그동안 이제 막 좀 잘 안 풀리던 게 네. 그 골을 넣으면서 좀 어땠어?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떡이냐? 네, 근데 그때 왜냐면 사람들이 다 좀 왜 저렇게 던졌지? 김수 선수 왜 저렇게 던졌지라고 하는데 좀 그것만 아니에요. 아, 네가 노렸다. 저는 정확하게 노린 게 제가 이제 좋아, 이런 거 정확하게 노린 게 이거는 진짜 팩트인 게 모르는 지금 사람들이 와 김승 선수가 왜 저렇게 던졌어? 이렇게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왜 글로 던졌냐면은 제가 보면은 페인트를 썼었어요. 네가 이게 수병 잡으러 가는 네, 일로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바로 갔거든요. 왜냐면은 그 김승우 선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시야적으로 이렇게 그치. 가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움직임을 이쪽으로 하니까 당연히 저기가 비는 줄 알고 저로 던진 것 급한 같아요. 상황이니까. 급한 상황이니까 이기고 싶고 하니까 우승을 또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일로 가는 척 하다가 일로 갔거든요. 너도 약간 갬블을 한 거네. 네, 한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어쨌든 제 발끝에 걸렸거든요. 끝에. 맞아. 근데 그게 만약 제가 선발로 나가서 75, 80m 뛰었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힘이 있는 상태고 의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건드리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거리도 좀 멀었어요. 맞아. 근데 되게 좀 엄청 커 보였어요. 골대가.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때렸는데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울산에 우승을 좌절시켰잖아. 네네. 어떤 기분이야? 포항 선수로서 울산에 우승을 좌절시킨다. 어떤 기분입니까? 근데 저는 딱히 뭐 그런 감정이 없는데 포항 선수들, 포항에 오래 있던 선수들은 네. 그럼 이제 그때 뛰고 있을 때도 뭐 포항에 오래 있던 선수분들도 있었을 거야. 네네. 그런 선수들은 약간 그걸 되게 중요시해? 울산한테만큼 뭐 지지 말자.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우리가 뭐 하는 축구 그런 것만 집중하자라는 시기였고 근데 전북이 우승하는 걸 더 바랬었어요 선수들. 선수들은. 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골을 이제 넣었는데 네. 그 골의 이제 지문이 김승규의 실수가 아닌 네. 너의 전략이었다. 네 6대4 누가 6인데? 제가 6이요. 아, 너가 6이야? 근데 김승규가 7인데? 7대3 7대4?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군대로 가게 되었잖아. 군부대에서 재미난 스토리 혹시 하나 있습니까? 군대에서요? 거기서 뭔가 재밌었던 썰? 정말 많은데 놀랬던 게 있어요. 어떤 딱 거? 처음 갔을 때 어떤 거? 그래도 나름 K리그에서도 이제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오고 또 축구도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오는 팀이잖아요 사실. 그치. 한국가. 근데 저는 딱 갔는데 신병으로 딱 갔는데 이게 팀인가? 어떤 느낌에서? 이게 뭐지? 이런데 이렇게 잘한다고? 라고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아니 정말 축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요 선수들이 다. 그 어떤 의미야? 그게? 뭐 한파란에서 슈팅을 때리고 뭐 라무나 슈팅을 때리고 라무나 패스를 하고 사포도 하고 막 이런 게 진짜 이거 개인을 위해 정말 축구를 근데 한다. 뭔가 근데 다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엄청 이제 뭐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자 판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축구를 하더라고요. 또 재밌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와 프로팀 이래도 되는 건가? 그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들이 이제 네. 자기 소속팀에 있으면 이 팀이 강등을 당하면 자기가 같이 내려가고 막 네. 이런 게 있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2년을 임대 가는 거잖아. 네. 그리고 나는 어차피 거기에서 뼈를 묻을 게 아니고 네, 그쵸. 하니까 뭔가 내 축구 하자. 네. 가서 나 못 해본 거 하고 나오자. 네. 이런 분위기가 있나 보네. 있어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프리킥이 나잖아요. 다 차려 그래. 다 와요. 연미 선수가 다 와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연습 경기인데도 가위바위보를 해요. 내가 잡게, 내가
오늘 감이 좋아. 다 이러고 있어요. 원래는 다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는데 다 와요. 6명이 다 찬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되게 근데 엄청 행복하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펩티안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행복 축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이런 게 행복 축구구나. 정말 펩티안입니까? 네. 맞습니다. 행복 축구를 근데 행복 축구. 아, 행복 축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부에서 또 일부러 승격을 맛봤잖아. 김천으로 바뀌면서 그 승격을 맛봤는데 강등을 당해봤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승격을 맛봤어. 네. 어떤 기분이야? 뭐 어찌됐든 뭐 저희가 일단 못해서 강등을 된 게 아니라서 그치. 자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멤버도 그때 당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너가 어차피 이 팀에 계속 있을 게 아니어서 감회롭고 이러진 않았어. 아니요, 그래 어찌됐든 제 커리어에 K1 우승은 아니지만 K2라는 이제 우승이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치. 그런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되게 그런 거에 엄청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다시 공격 포인트 10개를 기록했어. 네. 그 해. 그게 뭔가 완벽하게 이제 부활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을 해. 냉정하게 봤을 때 2부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고 네. 좋은 팀들이 많지만 1부가 더 경쟁력이 세잖아. 근데 너가 어쨌든 되게 좀 힘든 시기를 겪다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때 너가 2부 리그에서 잠깐 활약을 한 게 더 네.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신감 회복이라든가. 네. 또 다른 축구를 하는 것 같았어요. K1이나 2는. 그래서 초반에 이제 K2에 갔을 때 선수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 축구 뭐지? K2 축구 뭐지? 다 어찌됐든 K1에서 다 주전에서 경기를 뛰어온 선수들이라서 그치. K2라는 이제 리그가 또 다른 리그였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되게 초반에 아마 김천 상무가 12? 강등 쪽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이제 좀 많이 깨우치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1위라는 10이라는 승 정도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경기 내가 찾아봤는데 어떤 경기에서 너가 6골 중에 5골 관여했던 아 네네 부산이랑 할 때 부산이랑 할 때. 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본인 인생 경기 아니야? 아니야? 그것까지는 그렇진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거까지는 네, 아니야? 네, 그건 근데 아니고. 6골 중에 5골을 관여했는데? 뭐 선수들이 좋으니까 뭐 스루패스만 넣어줘서 뭐 골을 넣으니까 그걸 넣으니까? 네. 왜냐면 내가 오기 전에도 그 경기 하이라이트 좀 보고 왔거든. 네네. 저 왼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던데. 뭐 진짜 계속 접어. 네, 접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줬더라고. 근데 그 경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베스트 경기는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한 것 뿐이지만 네, 네.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최고의 경기는 언제였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허영준이다 했던 경기? 저도 18년도 때 제가 했던 경기 중에 FE 서울이라고 했던 경기가 있어요. 제가 골을 넣어서 이제 1등으로 이겼는데 그때 또 이상하게 퇴장을 당했어요. 골 넣고 이제 싸워가지고 고요한 선수라고 싸워가지고 또 퇴장을 당했는데 그때 아마 경기력이 정말 좋았어요. 너 스스로 느끼기에. 네, 골도 정말 그때 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었었어요. 너가 스스로가 느끼기에 너한테 경기력이 좋다는 건 네. 어떤 기준을 잡아 너는? 어떤 선수가 와도 제낄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신감이 들는 경기? 네, 있어요. 그리고 볼이 와도 어떻게 볼이 와도 다 잡아서 할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볼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뭔가 네가 그런 필이 탄 경기들은? 일단 경기들은 뒤에가 아무리 수비가 있어도 어차피 패스를 주는 사람은 수비가 있으면 못 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도 줘야 해요. 안 뺏길 자신 있다고. 막 달라 요구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포항으로 복귀를 했고 네. 김기동 감독님 아래서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됐어. 네. 기동 매직. 네. 근데 30경기를 이번 시즌 뛰고 네. 10골 5어시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골을 달성도 했고 네. 그 다음에 15 공격 포인트까지 하면서 네.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맞아요. 정말 최고의 시즌.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번 시즌이 본인의 최고의 시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일단 피지컬적으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동계 때부터 이제 그 피지컬 코치 이제 준익료 코치님이랑 이제 박효준 코치님 계시는데 정말 따로 이제 웨이트를 스케줄을 잡아서 할 정도로 그 피지컬에 대한 욕망감이 있었어요. 이번 시즌은 좀 뭔가 루카쿠처럼 하고 싶다. 내가 씹어먹고 싶다. 네, 루카쿠처럼 좀 파워풀하게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저 또한 되게 프리시즌 때 몸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경기를 이제 B팀에서 좀 많이 뛰었었어요. 초반에. 네. 프리시즌 할 때 A팀에서 경기력을 좀 못 뛰고, 뛰어도 뭐 한 20분 정도 뛰고, 몸이 좀 안 됐다고 이제 판단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B팀에서 경기를 많이 뛰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좀 컨디션도 되게 좀 활발하고, 이제 김천 상무 갔다 온 그런 이제 필링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운동할 때부터 좀 재밌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야?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개막전이 개막전이 가장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제주를 정말 몇십 년 만에 저희가 원정 가서 이겼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때 좀 제주에 2달을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아 동계 때? 네, 동계 때. 아 그럼 너네 나이 제주 들어가서 안 나왔네 첫 아예 개막전 안 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 그냥 너네 홈이나 다름이 없었구나. 아 근데 저희가 이제 현지이기 때문에 2달을 살아서 그래서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요? 제주를 개막전. 맞아 그때 진호 형한테 들었던 것 같아. 아예 거기에 살았다고. 아예 살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리그 10자릿수 골을 기록한 거잖아? 네. 어땠어? 정말 좀 뭐 누구든 9시에 막힌다 9골에 뭐 또 잘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10골을 딱 넣는 순간 뭔가 속에 있는 그 한 응어리가 막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FA컵은 네. 또 신기하게 득점왕을 했습니다. 아, 네. 이거 사실 뭐가 다 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 되네요. FA컵을 몇 강에서 떨어졌지? 16강을 성남하고 8강 대구랑 하다 떨어졌죠. 대구한테 지면서. 네네. 근데 2경기 4골. 네. FA컵 득점왕. 그렇게 됐네요 또. 처음 해봤을 거 아니야, 득점왕 K리그 이거 들어온 이후로. 처음 해봤어요. 어땠어? 근데 좀 웃겼어? 스스로? 이게 맞나? 근데 내 골 득점왕이 이게 맞나? 근데 조규정도 4골인데 네, 경기를 더 많이 그쵸, 쳤더라고. 그쵸, 네. 그래서 좀 의아했죠 사실. 네, 근데 그게 또 역사상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약간 네, 이런 거. 이렇게 그 종정호 선배님 이제 그 이후로 몇십 년 만에 2경기 4골 뭐 득점왕 처음이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기대도 안 했었을 거 아니야, 사실. 기대도 좀 했었어요 사실. 아니, 8강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그 득점이요? 아 절대 안 했죠. 그니까. 네. 아, 근데 마지막 경기는 그러면 보면서, 야, 제발 넣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요. 안 봤어요 경기를 아예. 네. 결과를 들게요. 네. 좋아. 그리고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랑 그럼 한 시즌을 딱 한 거지. 그렇죠. 제대로 이제 풀시즌을 보낸 게 한 시즌인데, 허용준에게 김기동 감독님이란. 정말 좀 고마운 분이시죠. 왜냐면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힘들었을 때도 손을 내밀어준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올해도 또 정말 좀 기회도 많이 주시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되게 냉정한 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정말 이 선수가 좀 몸이 안 좋다고 하면은 정말로 좀 안 쓰시는 분이시고 몸이 좋다고 하면 쓰시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해 정말 냉정하신. 그리고 막 경기 뛰면 일 짤 많이 돌았잖아. 맨날 네. 형주다! 막 네. 이 하시는 그 거 있잖아. 짤이요? 그 짤 되게 많잖아. 네. 김기동 감독님이 너가 찬스만 나면 허영준 하면 그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네. 들리잖아, 사실. 안 들려요. 아, 왜 안 들려? 아, 귀 막았어, 그냥? 안 들리던데요? 세게 말하던데? 아 그래요?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데. 아, 안 들려요. 어려워서? 네. 아, 난 그걸 물으려고 했어.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근데 그 말은 안 들리는데 그 제스처가 보여요. 네. 그런 짤이 이제 돌았잖아. 네네. 그 짤을 보고 감독님이랑도 같이 본 적이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없죠. 아직 그런 거 가지고 온 적은 없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그 주장 신진호를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울 점이 많은 형. 배울 점이 많은 형.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거의 이제 끝났고, 요 마지막 부분은 그냥 재밌는 거 몇 네. 개만 물어보고 끝낼 건데,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네. 삼행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삼행시요? 허용준으로. 그때 이게 생각이 나는 게 네. 18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정순주 아나운서 그 이제 허용준으로 이제 삼행시를 하라고 하더라고 딱. 근데 제가 이제 막 했죠. 이제 인터뷰하면서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자 하면서 알려줬던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해보시죠. 근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시간 끌고 있는데 바로 네, 갑니다. 기억이 안 이게 나는데. 선수들의 인터뷰 재치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허용준은 용감하게 준비합시다. 진짜 없는데 이거는. 예능감이 없네. 잠시만요. 그럼 뭐 축구 선수 허용준은 이런 선수다. 자랑 한번 하세요. 저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로 이제 내가 뭐 최고다라고 이렇게 떵떵거리지 않고 속으로 좀 이제 되새기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암시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일단은 진짜 많이 해요. 항상 상상을 해요. 자기 전에 다음날 경기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골을 넣어야겠다. 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제쳐보자.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J2로 이제 임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 김천 2부 때도 공격 포인트 10개를 했고 네. 포항에서 지금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네. 이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 네네. 하게 된 계기? 이게 되게 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일단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외 진출이라는 꿈을 갖고 이제 운동을 해왔고 특히 이제 일본이라는 축구를 되게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또 한국이라는 축구랑은 되게 다른 스타일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축구적인 문화를 좀 배우고 싶었고 또 제가 이제 31살이 됐는데 이제 새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가 아니면 저는 절대 이제 나갈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구단.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전 공격수고 뭔가 팀에서 정말 필요한 선수인데 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참 감사하네. 정말 좀 감사하죠. 구단이나 또 감독님도 되게 감사하고 사실 좀 좋은 팀원들 놔두고 간다는 게 좀 정말 아쉬운데 물론 또 정말 진호 형이랑도 더 하고 싶었고 축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진호 형이랑 하면은 뭔가 정말 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편안하고 여기로 뛰면은 이렇게 패스를 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도 뭔가 침투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 침투할 때 볼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네. 근데 올해 진호 형이 약간 축신 모드야. 네, 맞아요. 그걸 다 듣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요구도 많이 해요. 넣어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근데 좀 그런 시즌을 보냈던 이제 형들하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쉽죠, 많이. 마음이. 그러면 본인이 일본 도전은 네. 어떤 포부를 가지고 갑니까? 일단 뭐 저는 첫 이제 해외에서 축구를 하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뭐 저 역시도 거기서는 용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임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용병에 걸맞는 플레이, 행동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정말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축구 실력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입증을 받아야지만 선수들한테도 감독님한테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근성 있게 잘 준비해서 또 멋지게 또 한 시즌 보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에서 좋은 시즌을 보냈고 네. 포항 팬분들 중에도 되게 떠나보내는 걸 되게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더라고. 포항 팬분들에게 한번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로 저희가 올 시즌에 어찌됐든 3위라는 기록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팬분들이 없었으면 좀 이룰 수 없는 위치예요. 사실 정말 동해안 더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팬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시고 또 심지어 버스 입장할 때도 되게 크게 응원해주면서 소리쳐주고 그런 부분이 되게 한 축구 선수로서 가슴을 뛰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저 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 바쳐 뛰어야겠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속마음이. 그래서 뭐 제가 일단은 임대를 가지만은 올 시즌도 정말 잘할 수 있는 팀이고 잘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 또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담 4개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인천 인스타 라이브 때 네. 본인은 걸그룹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축구에만 관심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 제니의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르는 확인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걸그룹을 안 좋아하십니까? 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인스타 좋아요 안 누른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걸그룹인지를 몰랐어요. 네, 되게 그래가지고 눌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니가 걸그룹인지도 몰랐다? 그때는 블랙핑크라는 그 걸그룹이 잘 안 뜰 떴던 것 같아요. 그랬나? 블랙핑크 안 뜬 적이 있었어? 존경하는 선수로는 전남 유수 선배인 지동원을 꼽았다. 네, 지금도 존경하고 있어요.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봐왔던 선수인데 정말 저 형처럼 볼 차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는 드는 게 처음이었어요. 전남 시절 때 또 지동원은 엄청났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정말 그 형도 이제 배울 게 정말 많은 형이었고 정말 멋있었어요 그때 당시. 넘볼 수 없는 그런 큰 산 그렇게 보여서 저 형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그거는 네. 롤모델로 네, 네, 생각하고 있고. 네, 맞아요.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아니면 그쵸? 맞아요. 본인을 가꾸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배우 강기영과 가수 이명웅과 묘하게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인정하십니까? 네, 뭐 인정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강기영? 강기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목을 따라 네. 길게 레터링 무신이 있어? 네,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되는 건가? 쉽게 얻으면 쉽게 없어진다. 그런 거랑 이제 실패를 들어하지 말고 도전해라. 캐릭터에 딱 얼맞는 그거네요. 외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뛰는 포지션이 호날두와 매우 닮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별명도 허날두이며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골을 넣고 무조건 호흡 세레모니를 한다. 네, 맞아요. 호흡 세레모니를 왜 하게 되었는지. 호날두 선수를 좋아했었어요. 옛날부터 진짜 엄청 좋아했었고 그 세레머니가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어린 나이에도. 그 세레머니를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세레머니예요. 그 호흡 세레머니를. 그래서 골을 넣으면은 그 세레머니 계속 했었어요. 근데 프로 와서도 골을 넣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걸 하게 됐고 이번에 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노쇼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저는. 그래, 그거 뭐, 좋지. 그런 게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한마디, 요 카메라 보시면서 카메라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제 홍희 형, 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축구선수 허영준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를 이제 소개를 또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축구선수로서 정말 좀 많은 걸 어린 나이에 얻었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면 안 돼요. 문도로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허영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